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 꼽아봤고요. 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는지 고민 들어가도록 합니다. 삼성전기부터 체크할게요. 오늘 4% 가까운 반등. 사실 오늘 뭐 상당수의 종목이 이 정도의 반등은 주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오늘뿐만이 아니고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집중되는 종목이라 가지고 와봤어요. 여전히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는 1년이고 2년을 내다봤을 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인 건데요. 13만 1,500원. 사실 많이 올라왔고 조정도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4% 이상의 반등 주면서 13만 1,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볼게요. 앞서서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자동차 쪽 보자, 특히 자율주행차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듣고 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의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반등이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와요. 코로나19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나 많죠. 오늘 가동이 재가동됐지만 울산 공장 어제까지 가동 중단됐어. 지난주 확진자 나오면서 또 가동 중단됐었죠. 그리고 한 달 전이었던가요? 중국에서 부품 안 들어와서 또 그때도 가동 며칠 중단하곤 했었잖아요. 현대차 언제까지 내려가게 될까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외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은 참 모르겠습니다. 11만 3천 원 또다시 내려가고 있는 현대차 주가도 확인합니다. 교육주들은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로나19 관련주라고 해서 그 안에서도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래서 교육주도 한번 훑고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섭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더 늦춰질 가능성이 언급되자 온라인 교육 이거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니능률 상승폭 많이 키웠네요.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메가MD, 삼성출판사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늦었을까요? 욕심일까요? 점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주 보겠습니다. 모로 가도 우리 시장 살아날 땐 반도체주밖에 없다라는 시각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오늘은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아가는 전략, 반도체만큼은 괜찮다라는 시각도 많고요. 높아진 가격 매력,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필품 수요 어떻게 많이 좀 사드리고 계신가요? 불안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자꾸 사죠. 물론 이마트의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어떤 그 매출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격도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워낙 많이 떨어진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반등이 스물스물 좀 들어와요.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미 있는 반등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태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육주들 먼저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냥 단순 테마겠지라고. 네. 물론 지금도 단순 테마이긴 하겠죠. 그런데 자꾸 올라가니까 좀 배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반등장과 더불어서 더 시세 분출인 교육주들인데요. 어떤 시각 가져볼까요? 손대지 말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약 관련돼서는 다 늦추고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계약들이 좀 연기가 되고 대학교는 개강도 조금은 연기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장을 먼저 좀 보면은 오늘 그 환율이 19원 진짜 많이 떨어지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급락 상대적인 거래소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되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이 다 오르고 다 빠지지가 않고 그 중에서 교육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는 있어요.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지금까지 올랐던 그런 교육주들의 그런 모습들을 좀 본다면은 시세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인 거는 좀 분명은 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다수의 지금 전문가라든가 그런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안심할 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은 일어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그 온라인 강의에 대한 수요는 어쩔 수 없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그런 교육 관련된 그런 그 콘텐츠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의 질은 전반적으로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는 없겠으나 현재 오늘의 그런 그 환율에 대한 급락 및 최근 주가에 대한 그런 그 바닥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찍고 2,000포인트를 다시 탈환을 하고 코스닥에 약 한 3%의 강한 상승세를 좀 봐서는 교육주들은 지금의 점 잡는 것보다는 조금은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저희가 매수할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는 거는 좀 무리가 네. 있다는 판단이시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추후에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난다는 가정을 둔다고 했을 때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무턱대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다 교육할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지금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 위험하다.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글쎄요. 네, 글쎄요.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시장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 요건 어떨까요?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동안 올 한 해는 달라질 것이라고 지난해 연말부터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던 반도체 관련 업종입니까? 진짜 살아날 것이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주가 많이 올라왔었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이거 살만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세게 올라가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도 좀 빈메모리 업체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급이 조금은 중요한 포인트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늘 좀 본다면 외국인이 아직도 삼성전자가 현재 잠정치로 약 800만 주를 좀 매도하는 걸로 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대다수의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지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들은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키는 반도체에 대한 키는 추세적으로 좀 가려면은 외국인들의 좀 순매수가 오늘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봐서도 오늘 시장을 외국인들은 약 7,500억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IT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지수나 IT 섹터,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 네. 뭐 오늘 내일, 뭐 길으면 뭐 수요일까지의 그런 갭을 메꾸는 그 과정으로만 좀 봐야 되지 추세가 전환이 돼서 좀 돌아간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제 가장 그 반도체 섹터를 저희가 이제 그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과 반도체 수요인데 가장 걱정적인 게 그 공급 체인들이 좀 붕괴되는 게 아니겠느냐. 공장들이 수도업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그 문제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수요에 대해서는 1분기는 어차피 안 좋을 거로 좀 예상이 되고 2분기에 좋아질 거라는 이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공급마저도 만약에 좀 붕괴가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좀 엄청난 좀 타격이 좀 이를 수도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도 섣불리 강하게 좀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머리를 이리로 쥐어짜고 저리로 쥐어짜도 네. 지금 구간에서 마땅한 만한 투자 대안처가 참 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도체 주에 대한 시각도 글쎄요 정도로.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지금 상황에서 오늘 뭐 첫 반등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글쎄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네. 신규가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헷갈리는 지금 구간이다. 예,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글쎄요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번외 질문이긴 한데요. 네. 앞서서 뭐 그 앞 코너에서 혹시 네. 들으셨어요? 그 현금 비중을 100% 주장합니다라고 네. 이제 앞서 코너에서의 전문가는 네, 네.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차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네, 때 네. 현금 비중 늘려놓는 거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차장님도요? 네, 만약에 지수가 뭐 그 금요일이 바닥이었고 네. 뭐 오늘부터 지수가 다시 한번 그 정고점을 트레이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굳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은
금리 인하라든가 네. 중국의 그 부양 정책에 대한 그런 그 즉각적인 그 반응들과 그다음에 지표들이 더 저희가 좀 확인할 제조업 지표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네. 좀 가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급락을 좀 맞는다면은 계좌를 복구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지금 이미 한다면은 손실폭이 장난이 아니실 거예요, 모든 분들. 짧게. 네. 그다음에 웬만하면은 뭐 2, 3일. 뭐 진짜 짧으면 데이로 가는 전략들은 유효할 것 같은데 네. 굳이 뭐 신용과 미수를 써서 풀매수로 좀 들어가는 상황은 절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적합하지가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자기만의 뭐 보는 관점들이 대다수 투자를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좀 우리나라 환율이 좀 급락이 나오는 거를 좀 봐서는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 위안화의 움직임이 키포인트가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가 아직은 7을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가고 있는 네. 그 강세 네.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은 중국이 어느 정도 좀 그 버티는 증시의 힘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영향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움직임, 중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네. 지속적으로 좀 장중에 체크함으로써 네. 저희가 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에서는 강한 매수세는 아니다. 할 필요는 없겠다. 한 종목을 더 봐야 되는데 네. 이 종목도 그런 좀 네. 보수적인 시각이 들릴까요? 저희 이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뭐 한동안 뭐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도 맨날 신저가 이거 네네. 어떡하냐고 매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반등을 도모하던 찰나에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또 막 뭐 그래요. 그런데 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네네. 때문인지 반등이 조금씩은 나오는 날이 좀 네. 잦거든요. 네네. 이런 종목들은 어떨까요? 그 유통 관련돼서 백화점 매출은 상당히 좋았고 면세점도 죽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일하게 좀 2월 달에 그 지표들이 좋아진 게 마트랑 편의점. 저희가 아무래도 그 생필품에 대한 그런 사재기, 그다음에 매출보다는 가정에서의 그런 식사 네. 양들이 네네. 상당히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배송들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마트는 실적이 1분기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마트의 실적은 1분기 작년에 그 4분기를 좀 바닥을 찍고 1분기부터는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어서 오히려 강하게 좀 매수를 한다라고 본다면은 네. 재미는 없겠으나 변동폭은 크지가 않아서 수익률은 좀 많이 먹을 수는 없겠으나 좀 안정적으로 주식의 대형주를 좀 담을 만하다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은 전 이마트는 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장님 차트 네. 좀 보여주실 수 네.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10만 7천 원 기록이 네네. 되고 있네요. 지금 뭐 10만 7천 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바닥에서의 그런 오히려 장이 빠졌을 때 지난주 뭐 수목금, 화수목금의 자리에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지수가 올라가고 해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약 2%의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좀 신호를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다 일관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난주부터 기관들이 매수세를 조금은 들어오고 있는 점들, 최근에 이익에 대한 그런 질들도 1분기부터 좀 돌아선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랑 함께 증권사들의 리포트들도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이마트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대한 실질적인 그 온라인 매출에 대한 급성장세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오히려 수혜로 좀 작용하고 있고 외출에 대한 그 비중보다도 가정식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한번 구매했을 때 구매력들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마트의 장점이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좋아요. 주시는 네. 거고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요. 요즘 네. 뭐 식품주들이라고 해서 네네. 관련주들 막 부각이 되곤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뭐 소위 뭐 한마디로 뭐 코로나19 뭐 수혜주라고 네네. 엮여가지고 막 튀어오르긴 했는데 네. 이런 쪽도 계속 타이밍이 온다면 눈여겨보는 거 괜찮을까요? 오늘 뭐 푸드나무 종목이 오늘 한 10% 정도의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온라인에 대한 그런 닭고기 매출에 대한 증가. 네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서비스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기존에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의 식료품들을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구매를 했다면 이제 새로운 진입자 남성분들도 어쩔 수 없이 신규 네. 진입자로 그런 셈이네요, 많이 정말. 차지하게 돼서 네. 기존의 파이가 생각보다 더 그 경쟁 업체들이 갈라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그 저희가 이용했던 그 플랫폼들은 생각외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실질적인 온라인 매출, 온라인 식료품들에 대한 증가는 실질적인 수혜주로 잡힐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워낙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라고 네. 하지만 먹는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기존에 요만했던 파이가 이렇게 커져 버렸다라는 네. 말씀 앞으로도 눈여겨보되 또 이마트 또한 뭐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기대를 해봅니다. 내일장 탑픽도 이걸로 갑니다. 네, 이마트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 이마트 올려두고요. 유한자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또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거래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예상 밖의 반등이 반가운 시장이었는데요. 주말 사이 나왔던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뉴욕 증시도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마감됐기 때문에 기대감 없이 시작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을 넘어서면서 2003선의 종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76% 상승하면서 627선을 가리켰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부재, 개인 투자자 중심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개인이 4,489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도 덩달아 샀습니다. 2,605억 원을 샀죠. 하지만 외국인 7,590억 원 물량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매도 폭탄을 안겼습니다. 6일째 매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주로 팔았던 업종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제조업 중심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쌍끌이 매수가 특징이었습니다. 기관 1,001억 원, 외국인 1,239억 원을 샀지만 반대로 개인이 팔면서 2,167억 원을 물량을 내놨습니다. 자, 특징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종목 모두 다 빨간불 켜는데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48% 반등하면서 55,000원까지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9만 원 넘어섰고요. 92,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디램 가격 상승 속에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도 안 나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종목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성공하는데 싶었지만 펄어비스 쪽에서 바뀐 모습이 나타났네요. 0.06% 약보합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난주 하락분을 만회하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빨간불 켠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징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쪽에서 강한 모습이 나오자 협력사 위주로 상승세가 쏠렸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8.82%까지 다소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지난주 급락했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도 유입이 돼서일까요? 6,29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DB 하이텍이나 원익, 아이패스, 넷패스 같은 종목들도 다소 강하게 오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한편 코로나19 테마주에서는 순환매가 도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진단시약 관련주까지 그 상승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중국 쪽으로 물량이 집중이 되다 보니 국내에서는 진단시약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직접 시약을 만들고 있는 업체 위주로 매기가 쏠렸는데요. 시즌이 10.68%까지 뛰어오르면서 44,400원에 마무리를 지었고 코미팜 같은 종목들도 6.05% 뛰어오른 채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전히 강했었던 온라인 교육주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애니능률이 하반 들어서 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상한가 진입한 채 마무리에 성공을 했네요. 애니능률이 새롭게 대장주로 등극하는 모습이고요. 메가MD, 비상교육, 삼성출판사 상승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 지난주 대장주격으로 올랐지만 오늘은 7.26% 강세에 만족해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 관련주들도 동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북미에서 흥행 수익이 607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호재로 전해졌는데요. 바른손 4.11%의 오름손, 바른손 ENA도 11.46%까지 오른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 대비 상승분을 다소 반납한 채 마무리 지었다는 점까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1%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44,800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증권사 후평이 있었죠. 의료기기 사업부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올해 실적 개선을 전망했습니다. 기관이 10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3월 2일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